는 액티브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액티브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에미터 정션은 포워드 바이어스, 콜렉터 정션은 리버스 바이어스입니다. 그러면은 포워드 바이어스의 마이너티 캐리어 분포가 돼야 되고 콜렉터 정션은 리버스 바이어스 마이너티 캐리어 분포가 돼야 되니까 에미터 정션은 이와 같은 모양이 돼야 되고 콜렉터 정션은 이와 같은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의 영역은 이렇게 그리면 돼. 근데 이 영역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익스포넨셜을 감소하려고 하는데 바로 콜렉터 정션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점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되고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야 돼요. 콜렉터 정션에도 요 두 점을 지나면서 요 안에서 연속 방정식을 풀게 되면요. 거의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만약에 베이스 여기 에미터 영역이고요. 그렇죠? 에미터 정션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에미터 영역이고 요 중간에 있는 게 베이스 영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콜렉터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폭을 에미터 정션에서 콜렉터 정션 사이의 요 길이를 갖다가 우리는 베이스 폭이라고 얘기합니다. 베이스 위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베이스 위드스가 굉장히 크다면 굉장히 클 때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적어도 뭐 몇십 마이크로메타 정도로. 마이크로메타가 하니까 굉장히 적은데 전자로 봐서는 그건 먼 거예요. 우주 공간하고 똑같습니다. 마이크로메타 같으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에미터 정션이 있고 여기가 콜렉터 정션이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마이너스 캐리어 분포가 왜 되느냐면은 디프레션 리전이 있을 거고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하고 여기서도 익스포넨셜을 감소해서 썸을 리퀴브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가서 리버스 바이어스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여기에 있는 포워드 바이어스 모양하고 똑같고 여기에 있는 이 모양은 리버스 바이어스 걸렸을 때의 마이너티 캐리어 분포의 모양하고 똑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포워드, 리버스 붙이는 것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 얘가 떨어지다가 제로까지 떨어지기 이전에 벌써 얘를 만난다는 거죠. 만나니까 거의 직선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넓었을 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넓은 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그냥 두 개가 다이오드, 포워드 바이어스 때 흐르는 전류하고 리버스 바이어스 때 흐르는 전류를 그냥 합한 것밖에 안 된다고요. 전류의 의미가. 그러니까 자, 봐요. 거리 X에 따라서 에미터 정션, 콜렉터 정션인데 이렇게 홀이 쭉 가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에미터 영역에서 홀이 이제 일렉트론이 넘어옵니다. 일렉트론이 넘어오면은 이런 왜 NP0가 됐지? PN0가 가야지. PN. 여기가 NPN 트랜지스터니까 마이너티 캐리어니까 여기가 전자입니다. NPN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게 마이너티 캐리어 된다 그러면 전자가 돼야 돼요. 얘는 홀이고, 그쵸? 얘가 전자입니다. 여기 PNX라서 그래요. 헷갈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해갖고. 여기에 NPNX예요. NPX.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NPX예요. 일렉트론이 에미터 영역에서 베이스 영역으로 일렉트론이 넘어왔어요. PN 다이오드의 포워드 바이어스 걸렸을 때 넘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넘어와서 쭉 가면서 여기 들어있는 홀하고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에 오면 다 사라져 없어. 그러면 요 두 개는 뭡니까? 그냥 PN 다이오드 성질하고 똑같다고. 그러면은 에미터에서 베이스 단자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에미터 단자에서 베이스 영역으로 그냥 전자 가버렸다고. 얘하고 전혀 무관하게.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리버스 바이어스니까 거의 전류가 없어요. 이쪽에는. 그럼 뭡니까? 트랜지스터가 아니고 그냥 다이오드, 순방향 다이오드하고 역방향 다이오드 정기적으로 연결한 것밖에 없다고. 즉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NPN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전압을 이렇게 가하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전압을 가해서 그러면 얘는 오프니까 없고 다이오드 하나 있는 회로하고 똑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자, 그런데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여기서 넘어온 일렉트론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큼 디퓨전 커런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여기에 와서도 기울기가 있어요. 여기서는 보면은 요거 높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기울기가 저거하고 비슷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기울기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디퓨전에서 넘어가는 전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굉장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콜렉터 정션에서도 디퓨전 커런트가 발생을 해요. 베이스 영역에서 콜렉터 영역으로 전자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에미터 정션이고요. 여기가 콜렉터 정션입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 있고 이쪽에는 리버스 바이어스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디퓨전 리전의 캐리어가 여기는 P 영역이고 여기가 N 영역이고 여기가 P 영역이니까 여기가 offset 마이너스 이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도너 이온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 안에 전자가 하나 탁 들어오면 만약에 어떤 방법이든 하여튼 요 디퓨전 리전 안에 전자가 하나 딱 들어오면 무조건 끌려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 있으니까 다이오드의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쪽에 있는 이 N 영역에서 이쪽에 있는 P 영역으로 일렉트론이 넘어옵니다. 디퓨전에 의해서. 넘어와서 얘가 없으면 가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홀하고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서 서서히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사라진다고. 그런데 얘하고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얘가 디퓨전에가 쭉 내려옵니다. 오다 보면 조금만 가면 뭐 돼요? 여기에 발을 들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돼요? 쫙 끌려가 버리죠.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여기에 도착하는 전자의 농도는 희박해져요. 그래서 넘어가는 숫자가 적은데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간격이 좁으면 굉장히 많은 양이 여기 도달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100개가 출발했으면 100개가 넘어왔어요. 넘어오면 자체 내에서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날 거고 홀하고 그 리콤비네이션이 안 일어난 전자는 어디 돼요? 여기에 도착을 하겠죠. 도착을 하면은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 때문에 오른쪽 콜렉터 영역으로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얘가 넓으면 여기에 도착하는 캐리어가 없기 때문에 일로 넘어가는 숫자도 없어요. 근데 얘 두 개가 간격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의문이 봉착을 하느냐 하면은 NPN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전압을 이렇게 가했어요.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일렉트론이 이렇게 넘어오면은 여기에 전극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다 빠져나갈 것 같거든, 기분에. 그죠? 뭐 일로까지 가. 여기 전극이 있으면 여기로 샥 빠지면 되는데.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도 말이 생겼으니까. 이건 한참 생각하면 그래. 처음에는 그냥 뭐 교수님 얘기하니까 그런 것다 하고 넘어가다가 의문을 한번 품기 시작하면은 필드가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캐리어는 필드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플러스 쪽으로 전자니까 플러스 쪽으로 이끌려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전류 성분 중에 반도체에서 그걸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그러죠. PN 다이오드에서 포워드 바이어스에 흐르는 전류가 드리프트 커런트의 디퓨전 커런트예요. 디퓨전 커런트잖아. 다이오드에서 흐르는 전류는 드리프트가 아닙니다. 디퓨전 커런트지.
그런데 왜 바이어스에 의해서 디퓨전 커런트가 달라지느냐? 바이어스에 따라서 디퓨전 되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걔가 이끌려가는 건 아니에요. 필드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을 가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넘어온 일렉트론들이 일로 빠지는 게 아니고 디퓨전에 의해서 쭉 흘러갑니다. 이렇게. 전압하고 전혀 무관하게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농도가 낮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게 디퓨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전극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온 일렉트론들은 그냥 콜렉터로 이렇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전류 성분이 바로 트랜지스타의 액티브 모드에서 주 요인입니다. 저것이 트랜지스타의 주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전류 성분이. 즉, 콜렉터 정션이 리버스 바이어스라 하더라도 전류는 흐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TR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는 굉장히 간격이 넓다 그랬고 여기는 간격이 굉장히 좁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넓은 데는 이 두 개 간격이 넓으면 못 넘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에미터 영역에서 베이스론으로 가더라도 콜렉터까지는 못 갑니다. 워낙 넓으니까. 근데 밑으로는 좁으니까 금방 넘어간다. 그래서 TR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에미터 밑으로만 가능하지 옆으로는 TR이 아니다. 구조만 TR 구조지 실질적으로 캐리어가 콜렉터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밑으로만 가게 돼 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면적하고 에미터 면적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 여기서 이제 주시할 게 뭐냐 하면은, 자, 여기에 이제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직선이라면, 요점에서의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하고 요점에서의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가 같아요. 직선이라면, 그렇죠? 기울기가 같으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홀 덴시티하고 이 점에서 일렉트론 덴시티와 이 점에서 움직이는 일렉트론 덴시티가 같다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서 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온 캐리어가 다 넘어간다는 건데 그럴 수는 없죠. 아무리 좁더라도 이 안에는 홀이 있거든요. 이 안에 홀이 있기 때문에 넘어온 일렉트론하고 홀하고는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넘어온 일렉트론 중에 일부는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고 나머지 성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요점의 기울기하고 요점의 기울기는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직선이 안 되고 직선처럼 이런 식으로 배가 조금 약간 볼록한 이런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선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자, 다른 전류 성분을 일단 빼고요. 다른 전류 성분은 빼고 단지 이 전류 성분만 따진다면 옆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에미터 전류를, 즉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넘어오는 일렉트론에 의한 커런트를 결정하고 요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베이스 영역에서 콜렉터 영역으로 넘어가는 일렉트론에 의한 전류 성분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의 기울기가 차이가 나니까 얘는 많이 가고 얘는 적게 가요. 적게 가는 성분 차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에미터 전류를 결정하는 거고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콜렉터 전류를 결정하고 요 차가 베이스 전류를 결정하는 건데요. 다이오드를 설명할 때 또 한 가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자, 이걸 봐요. 이것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쪽에 있는 P 영역에서 N 영역으로 홀이 넘어왔어요. 넘어오고 N 영역에서 들어있는 일렉트론하고 홀하고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요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로 만들어지는 요점에서의 홀 디퓨전 커런트는 단위 시간당 요점에서 지나가는 홀의 양이죠. 커런트라는 정의가 어떤 포인트에 지나가는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차지 양하냐. 그러면은 요점에서의 홀 디퓨전 커런트는 요점에서 요점을 지나가는 단위 시간당의 홀 차지 양입니다. 그 차지 양하고 이 영역에서 그
홀은 언젠가는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과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넘어오는 양하고 이 자체에서 사라지는 양하고 차이가 나면요. 다르면 분포가 달라져야 돼. 시간에 따라서. 넘어오는 양이 사라지는 양보다 많다. 그러면 여기 자꾸 쌓이게 되죠. 홀이. 그래서 분포가 좀 올라가야 되고. 만약에 넘어오는 홀의 양보다 사라지는 홀의 양이 많다. 그러면 이 분포가 점점 없어져야 된다고.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있다는 말은 넘어오는 홀의 양이 사라지는 홀의 양하고 같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요 안에서 일렉트론이 사라지는 양하고 홀이 사라지는 양이 같아요. 왜? 두 개가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날 거니까. 그러면은 요 안에서 홀이 사라지는, 단위 시간당 사라지는 양은 여기에 있는 익세스 캐리어가 라이프 타임을 나누게 되면 사라지는 양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익세스 캐리어 라이프 타임이라는 설명에서 내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익세스 캐리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되는 토탈 익세스 캐리어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라이프 타임으로 나누게 되면 단위 시간당 사라지는 익세스 캐리어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뭐를 결정하냐 하면은 홀 리콤비네이션 커런트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지는 홀의 양하고 같다는 거죠. 자, 여기로 오면은 요 영역에서 사라지는 요 삼각형의 면적이 요 안에서 사라지는 홀의 농도하고 같아요. 그 말은 여기서 공급되는 전자의 양하고 같죠. 그래서 요 면적은 베이스 커런트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점의 기울기는 에미터 전류를 결정하고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콜렉터 전류를 결정하고 요 삼각형의 면적은 베이스 커런트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현상에 대해서 막 설명할 때 그렇게 많이 해요. 이 면적 갖고 많이 따진다고. 면적이 줄면 베이스 전류가 줄고 면적이 늘어나면 베이스 커런트도 늘어나고 기울기가 급격해지면 커런트가 에미터 커런트하고 콜렉터 커런트가 늘어나고 기울기가 완만하면 에미터 커런트하고 콜렉터 커런트가 적어지고